안녕하세요. 빅머니의 권미란입니다. 6월 말에 G20 정상회담이라는 빅 이벤트를 통과하고 나서 시장은 정리되기보다는 오히려 어수선합니다. 현재 시장은 종목별로 변동성도 크고 지수의 방향성을 잡기도 어려운 상황인데요. 세 가지 물음표에 주목해 보겠습니다. 먼저 중국의 무역 대화의 전략은 무엇인가? 과연 버티기에 나설 것인가? 대화 재개와 함께 진전의 속도를 낼 것인가라는 것인데요. 미국 쪽에서는 이전에 90% 합의했던 수준으로 컴백하라라고 요구를 하고 있죠. 아직은 속내가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50여 분 동안 단독으로 진행이 됐었던 북미 정상회담에서 김정은은 과연 트럼프에게 어떤 메시지를 보냈을까? 그리고 7월 FOMC를 앞두고 파월 연준 의장, 이 같은 이벤트들이 진행된 이후에 그의 속마음은 어떨 것인가?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시장은 가장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향후 협상의 일정이 잡히는 대로 또 추이가 진행되는 대로 그러한 것들을 살펴보고 또 7월 FOMC를 통해서 이러한 내용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텐데요. 시장은 그 전까지 2분기 실적을 점검하면서 방향성을 탐색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오늘 장을 정리하는 한마디 해시태그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뒤처지다입니다. 현재 우리 주식시장이 여타 글로벌 주식시장 대비해서 부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지난해 이후 무역 갈등이 불거졌던 이후에 MSCI 한국 증시 기준으로 해서 14%의 주가 하락세를 나타낸 수준이고요. 이는 MSCI 선진국과 신흥국 주식시장의 49개국 가운데 가장 6번째로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부진한 국가들이 아르헨티나, 파키스탄, 칠레, 오스트리아, 그리스 같은 국가인데요. 자, 어제 7월의 첫 거래일 월요일장 미중 무역 대화 재개에 글로벌 주식시장이 반색을 나타냈지만 이 가운데서 부진했었던 하락했었던 국가는 단 5개 국가, 그 가운데 우리나라도 포함되고 있습니다. 오늘 한화투자증권은 이 같은 국내 증시의 부진에 대해서 그 원인이 뒤처지는 원인이 수출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자료가 힌트가 될 수 있겠습니다. 한국 수출의 전년 대비 증가율과 OECD 경기 선행 지수의 동향인데요. 빨간색이 OECD 경기 선행 지수입니다. 그동안 2010년 이후 지금까지 글로벌 경기 지표는 3번의 사이클이 있었는데 우리나라 수출 같은 경우는 2번의 사이클밖에 없었습니다. 2012년부터 14년까지 글로벌 경제가 확장 국면을 이어가는 동안에 우리나라의 수출은 큰 동향의 변화가 없었습니다. 전혀 증가하지 못했고요. 2015년에 다시 한번 글로벌 경기가 수축 국면으로 들어섰을 때 수출도 함께 감소하는 국면, 그리고 2016년에 다시 한번 상승 사이클에 진입했을 때 우리나라 수출이 동참하면서 이 가운데 주식시장 상승세와 함께 반도체주의 강세가 시장에서 드러났었는데요. 이렇게 2012년부터 14년까지 글로벌 경기가 상승하는 국면 속에서 우리나라 수출 그리고 우리 주식시장이 부진한 움직임을 나타내면서 확장 국면에 동참하지 못하고 소외됐던 모습, 이 당시 코스피 지수는 박스권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2012년 글로벌 경기 확장 국면 속에서 한국 수출이 증가하지 못했던 이유는 미국의 수입을 포함해서 전 세계의 글로벌 교역량, 무역량이 증가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2012년 7월 ECB 드라기 총재가 무엇이든 모든 것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중앙은행이 쓸 수 있는 완화 정책을 총동원했고 미국과 일본 쪽에서도 양적 완화에 함께 동참을 했는데요. 이렇게 주요 선진국들이 재정은 묶어두고 통화 정책을 아주 과도하고 극단적일 정도로 크게 완화 정책을 쓰게 되면서 경기 부양을 시도했습니다. 그 부양책은 OECD 경기 선행지수의 반등으로 성공하는 듯 보였는데요. 이 같은 통화 완화 정책은 직접적으로 자산 가격을 상승시키고 소비를 증가시키는 효과를 나타내면서 서비스와 비내구재 같은 비교역재의 생산을 증가시켰습니다. 하지만 우리 수출과 직결되는 자본재와 중간재, 내구 소비재 같은 이러한 세계 무역을 증가시키는 품목에
투자와 소비 증가는 일어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이 시기 OECD 경기 선행지수가 크게 증가했지만 글로벌 무역은 증가하지 못했고 이것이 수출국가인 우리나라의 상대적인 부진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화투자증권의 분석을 보시면 현재 글로벌 투자자들이 2012년 당시 데자뷰를 느끼면서 그것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고요. 그 같은 비슷한 상황이 재현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죠. 미중 무역 협상 재개했지만 두 나라가 무역을 다시 활기를 띠면서 교역을 활발하게 할 것이다라고 기대하는 투자자는 많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단 달러와 약세가 나온다면 이야기는 달라질 수 있다라면서 수출이 증가하게 되면서 반도체주를 중심으로 관심을 가지는 움직임 가능할 것이다. 달러화의 지표가 중요하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금융 완화 정책이라는 호재보다도 이 무역 위축이라는 악재가 우리 주식시장에 더 크게 작용할 수 있다라는 시각이고요. 여기에서 미중 무역 분쟁으로 관세나 또 수출 제재 같은 이러한 경제 전쟁이 유행처럼 번져나고 있다는 것도 현재 우리 주식시장의 부담 요인입니다. 어제 오늘 이틀 동안 현재 IT 소재주들이 일본 쪽에서의 수출 제재 움직임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반사 이익에 대한 기대감들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반도체 시가객을 제조하는 시가총액 600억 원 규모의 작은 기업인 램테크놀로지의 주가가 일찌감치 오전장부터 가격 제한폭까지 급등한 모습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런 구도가 이어지게 된다면 시장의 맥은 이렇게 나눠보실 수 있겠죠. 미국 소비 증가의 수혜주를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의류와 자동차, 중국 소비의 수혜주, 화장품과 면세점, 그리고 정부 정책의 규제가 완화되면서 새로운 시장이 열릴 수 있는 쪽, 핀테크와 증권, 건설, 건강기능식품, 유헬스케어, 그리고 자산 가격이 상승했을 때, 저금리 정책이 글로벌적으로 본격화됐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수혜주들, 배당주와 리츠주, 비금속, 비철금속 관련주들, 그리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진전됐을 때 남북 경협주, 수출이 바닥을 통과하는 움직임 속에서 반도체주들의 바닥 통과 가능성들 주목해서 함께 살펴보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화요일 시장 알아보도록 하죠. 김도원 아나운서입니다.